정우는 딸 서연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갑작스러운 집 화재로 아내 지영을 잃은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은 이제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48살의 나이에 혼자서 12살 딸을 키우며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정우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서연의 아침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화재 사고 이후 정우는 감정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오직 딸 서연에게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엄마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먹을까요? 서연의 말에 정우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영의 사진이 놓인 작은 재단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정훈에게 지영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존재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녀의 부재를 받아들였지만 정훈의 마음속에서 지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훈은 출판사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니 서연의 학교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교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훈 씨, 서연이가 갑자기 고열과 경련을 일으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립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정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영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서연이만큼은, 제발. 병원에 도착한 정우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서연의 상태를 물었지만 의사가 곧 나올 거라는 말뿐이었죠.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보호자 되십니까? 다행히 열성 경련이었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정우는 의사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의사는 7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지영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정훈의 세계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지영이?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김민지 의사라고요. 정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 눈빛, 손짓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그녀였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민지라 소개하며 정훈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정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의사가 되어 돌아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서연이 먼저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은 괜찮은 건가요? 민지 의사는 차분하게 서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이었고 당분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정우는 설명을 듣는 척하며 민지의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목소리 톤, 말투, 심지어 왼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지영과 일치했어요.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예전에 저희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정훈의 질문에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누군가와 많이 닮으셔서요. 병실로 옮겨진 서연은
약물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로 가득 찼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회진을 왔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영이 항상 하던 습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까지 그대로였거든요. 서연이 상태는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고 내일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는 민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기억상실증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하기에는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사실 제가 7회 전에 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적이 있긴 해요. 어떻게 아셨죠? 정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회 전, 지영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정훈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고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과거의 기억이 사라진 후였거든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때부터였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정우는 민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지영의 따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의 경계심도 함께 느꼈죠. 죄송합니다. 너무 실례했네요. 서연이 태어난 후에도 정우는 민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출판사에 휴가를 내고 민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주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민지는 병원 근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정우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 서연이 담당 의사셨죠?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과거에 대해 물었어요. 사고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의학에 관심이 생겨 의사가 되기로 했죠. 정우는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지영이 정말로 민지로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정우는 민지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의 건강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차츰 정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과거가 궁금해요. 병원 기록에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로 되어 있지만 가끔은 이상한 꿈을 꿔요. 민지의 말에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꿈인데요? 불꽃 속에 갇혀 있는 꿈이에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를 부르는 목소리. 이상하게도 그 꿈을 꾸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영은 화재 속에서 서연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지영의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지와 지영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단지 머리 스타일과 분위기만 조금 달랐을 뿐이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정우는 지영의 주치의였던 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는 지영의 사망 당시 화상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였죠. 교수님, 제 아내의 시신은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김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 씨, 이미 오래전 일인데 왜 갑자기? 제발 알려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화재로 인한 손상이 심해서 시신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DNA 검사로 지영 씨임을 확인했고 장례도 치렀잖아요. 정우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 결과지를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병원 기록 보관소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접근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의 무덤을 찾아갔고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밤중에 몰래 무덤을 파헤치기로 한 거죠.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밤 정우는 삽을 들고 지영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땅을 파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신없이 돌아온 정우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모든 정보, 특히 7회 전의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 한 게시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립병원 불법 의료 실험 의혹. 환자 사망 후 연구 목적 시신 무단 사용.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지만 정우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병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인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창인 이 과장이 지금 바로 그 시립병원 전산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병원 내부 기록을 좀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과장은 망설였지만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단 들키면 내 직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해. 병원 내부 기록을 살펴보던 정우는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 기억전이 실험 마이너스 프로젝트 레저러스. 문서에는 지영의 것으로 보이는 뇌 스캔 이미지와 함께 민지로 추정되는 다른 환자의 이미지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정훈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정말로 죽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녀의 기억이 민지에게 옮겨진 것일까?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발견한 문서를 들고 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병원 앞에서 민지를 기다리던 중 낯선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정훈 씨, 우리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병원 보안팀이라고 소개했지만 정훈은 직감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훈을 병원 지하의 한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왜 의사 민지 씨를 쫓아다니시나요? 그리고 병원 내부 시스템에 불법 접근하신 이유는요?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와 닮은 사람이라 관심이 갔을 뿐입니다. 납득하지 못한 듯한 표정의 남자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해 주세요. 더 이상 민지 의사를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는 서명을 거부했고 그들은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의 딸 서연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죠? 앞으로도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정우는 분노했지만 서연이 걱정해 결국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놀란 표정의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여긴 어떻게 해? 민지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우는 발견한 문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은 내 아내 지영일지도 몰라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정우는 지영의 사진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 지영이에요. 7해 전 화재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당신은 그때부터 기억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민지는 사진을 보고 놀란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 안으며 신음했어요. 이런 통증이 가끔씩 생기는데. 정우는 걱정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당신 아내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때 갑자기 민지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병원 보안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민지 씨, 정훈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나요? 그는 위험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은 놀라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당신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연락해서. 정훈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지만 보안팀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추격을 피해 달리던 중 정우는 뒤를 돌아보다가 도로변 난간에 부딪혔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온몸이 아팠죠. 그리고 침대 옆에는 서연이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신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정우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자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정서적 동요를 느끼는 듯 했어요. 정훈 씨,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서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지는 정훈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이를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병원에서 퇴원한 정훈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서연에게 보인 반응은 분명 모성애였어요. 지영의 감정이 민지 안에 살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옆집 이모님이 저녁 챙겨주실 거야. 정우는 퇴근 후 병원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 출입구를 주시하던 중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별관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연구동이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관찰한 결과 정우는 야간에 특정 연구원들만 출입하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그 건물에 몰래 들어가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병원 관계자로 위장하여 연구동에 잠입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이동하던 중 프로젝트 레저러스 마이너스 최고 기밀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살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첨단 의료 장비들과 컴퓨터 모니터가 즐비했습니다.
정우는 컴퓨터에 접근해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라자루스 인간 기억 전이 실험. 피실험자 윤지영의 뇌활동 패턴을 피실험자 비김민지에게 성공적으로 이식. 최초의 성공 사례. 문서에는 상세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화재로 뇌사 상태가 되었지만 병원 측은 정훈에게 사망 사실만 알리고 비밀리에 그녀의 뇌를 연구에 활용했어요. 동시에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민지에게 지영의 기억 패턴을 전이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실험 대상이 되었고 민지는 그 실험의 희생자였어요. 분노와 슬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정훈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어떻게 여기에? 남자는 재빨리 경비를 부르려 했지만 정훈은 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윤지영의 남편입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 씨, 당신이 언젠가는 이곳까지 오리라 예상은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 박사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라자루스의 책임자죠. 정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실험을? 내 아내는 실험 도구가 아니었어요. 강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영 씨는 이미 뇌사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녀의 의식, 기억, 경험을 보존하려 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준 거나 다름없죠. 그럼 민지는요?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됐죠? 김민지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대부분의 뇌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우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겁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민지는 누구죠? 내 아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강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영 씨의 기억과 성격이 민지의 몸에 이식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민지의 본래 의식과 지영 씨의 기억이 융합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지영도 민지도 아닌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찾아 헤매던 아내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민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민지는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녀에게 알리면 정신적 혼란이 올 수 있어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신과의 접촉으로 인해 그녀의 숨겨진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죠. 강 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요. 보안팀이 오면 우리 둘 다 위험합니다. 정훈은 재빨리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복사해 자신의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 박사를 따라 비상구로 향했어요. 그들은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정훈의 마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훈은 복사한 파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영의 마지막 순간들과 민지의 기억전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밤새 울면서 그 파일들을 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지만 동시에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셈이었죠. 다음 날 정우는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 씨, 당신에게 알려드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훈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정우는 발견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윤지영인가요? 아니면 김민지인가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요즘 자꾸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라요. 제가 경험한 적 없는데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들. 작은 여자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 들판에서 피크닉을 했던 기억, 그리고 당신과 함께 했던 순간들. 정우는 놀랐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지영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었어요. 민지는 지영의 기억을 점점 더 많이 떠올리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친밀감이 들었어요. 마치 제 딸처럼 느껴졌죠.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가 이대로 계속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측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나타난 병원 보안팀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훈과 민지를 강제로 분리시켰어요. 김민지 씨, 병원장님이 긴급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정훈 씨, 당신은 이제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병원 시스템 불법 접근, 기밀 정보 유출. 정훈은 저항했지만 그들은 민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지영의 일부가 살아있는 민지를 위해서라도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용기를 내어 강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강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에게 기억 억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접촉한 후 그녀의 잠재된 지영의 기억이 너무 빠르게 표면화되고 있어서죠. 이대로 가다간 정신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영원히 가두려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할 거예요. 아마도 다른 병원으로 정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민지를 도와야 했어요. 지영의 기억뿐 아니라 민지 자신의 정체성도 지켜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서연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민지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기다렸고 예상대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무언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민지 씨, 괜찮으세요? 민지는 정훈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훈 씨. 그리고 서연이도 같이 왔네요. 어떻게 지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죄송해요. 어제 많이 피곤했나 봐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민지의 기억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서연이 민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제가 아팠을 때 저 봐주셨잖아요. 민지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그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훈과 서연을 민지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어요.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 안으며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서연이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민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은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정우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꼭 의사 선생님을 도울게. 약속할게. 정우는 강 박사의 도움으로 민지의 상태를 계속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내 특별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기억 안정화 치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감금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박사님, 어떻게든 민지를 그곳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릴 겁니다. 강 박사는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민지의 위치와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정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 박사의 도움으로 병원 내부 구조도와 직원 출입 스케줄을 얻었고 민지가 있는 특별병동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위험한 시도였지만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이모네 집에서 자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연은 정훈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의사 선생님 꼭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엄마 같아요. 정훈은 놀랐습니다. 서연도 어떤 식으로든 민지와 지영 사이의 연결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정훈은 병원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강 박사가 제공한 출입 카드로 특별병동까지 접근했어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민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물 주입으로 인해 반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정훈이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훈 씨? 민지 씨,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정훈은 민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지만 정훈의 도움으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누가 진짜 나인지 모르겠어요. 정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진실을 찾아볼 거예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병동을 빠져나왔습니다. 강 박사가 알려준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탈출을 발견한 것이었죠. 서두르세요. 정우는 민지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와 정훈이 준비해둔 차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벗어나는 순간 민지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가, 기억이 밀려와요. 정우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호흡이 가빠졌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불이, 서연이가 위험해. 서연이를 구해야 해.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는 지영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훈 씨, 저는, 그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은 낯설면서도 무척 익숙했습니다. 마치 지영이 그를 잡아주던 것처럼. 정훈은 미리 준비해둔 안전한 장소로 민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별장이었어요. 그는 서연을 데려와 함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 민지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지영의 기억과 민지의 기억이
서로 공존하는 독특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아, 어릴 때 좋아했던 그 동화책 기억나니? 민지의 말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건 엄마만 알고 있던 건데.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영의 미소와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민지만의 특별함도 담겨 있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늑대 목소리를 더 크게 해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영만 알고 있던 기억이었어요. 정우는 민지와 서연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모녀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지는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죠.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정훈과 민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김민지이면서 동시에 윤지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두 존재가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사람이죠. 정우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지영의 가족, 당신과 서연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지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신은 지영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지영의 일부가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서연에게도 당신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그들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정우는 민지와 서연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집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대로 체포되면 모든 것이 끝나요.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결심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강 박사님이 주신 자료들, 병원의 불법 실험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정우는 준비해둔 노트북을 켜고 모든 증거 파일을 여러 언론사와 법률기관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병원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병원장과 몇몇 연구원들이 따라왔어요. 정훈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학적 진보를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병원장이 말했지만 정우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정체성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학적 진보입니까? 당신들은 민지 씨의 삶을 빼앗았고 내 아내의 죽음마저 이용했어요. 그때 강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프로젝트 라자루스는 처음부터 윤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실랑이 끝에 병원 측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이미 증거가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도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지는 자유를 얻었고 병원은 불법 실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민지는 정훈과 서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다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려고요. 정우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서연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가끔 우리 보러 와주실 거죠? 민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니까. 그날 이후 민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훈과 서연은 때때로 그녀를 만났고 그들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녀는 지영이 아니었지만 지영의 일부를 간직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년 후 정훈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영과 서연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아, 넌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있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 생일 선물을 가져왔어요. 괜찮으시면. 정우는 그녀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민지를 보자 기뻐하며 달려왔어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고 정훈과 서연은 지영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 정훈은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그의 옆에 섰어요. 가끔은 제가 지영인 것 같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과 서연이 저에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낌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사랑이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기억이 있을 텐데 그 기억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